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주가가 33% 상승하면서 7월에도 비상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올해 24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유행으로 테슬라의 매출이 잠식됐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욱 이례적이다.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은 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그 회사의 총수입은 60억 달러로 5% 더 낮았다. 테슬라는 82,272대를 생산했고 인도도 98,891건으로 전년도 대비 5%가 감소됐다. 그렇다면 보통 수준의 수익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버라이즌이나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2,67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올릴 수 있을까? 정답은 테슬라가 향후 10년간 전 세계 가수로 움직이는 승용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업계의 지배력 경쟁에서 계속 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토요타, 제너럴 모터스 등 세계 3대 자동차 판매 업체만 지난해 2,500만 대가 넘게 팔렸다. 테슬라의 성공은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이 수백만 명의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스타일과 빠른 속도 모두 자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대규모 딜러망, 생산시설, 마케팅 예산도 가지고 있다. 테슬라의 지속적인 성공은 어느 정도 그들의 실패에 달려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30일 기존 주식 일주를 4주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선언했다. 이날 애플 주가가 380달러를 웃돌았기 때문에 이는 주당 100달러 수준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대의 주식 분할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애플 주주들은 1주당 3주를 추가로 받게 된다. 앞서 애플은 2014년에도 1주를 7주로 쪼개는 7대의 주식 분할을 한 바 있다. 당시 주가는 주당 600달러를 웃돌았고 쪼개진 주식은 약 92달러 수준이었다. 추가 주식은 다음 달 24일 마감 뒤 주주들에게 배분되며 액면 분할된 주식 거래는 8월 30일을 시작한다. 애플은 지금껏 4차례에 걸쳐 액면 분할을 했다. 1987년 6월 16일 2대1, 200년 6월 21일 2대1, 2005년 2월 28일에도 2대1, 2014년 6월 9일에는 7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한 바 있다. 총 매출은 약 11% 증가한 596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522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주당 순익 역시 시장 기대치 2.04달러를 웃도는 2.58달러를 기록했다. 아이폰 매출은 264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223억 7천만 달러보다 많았지만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 1.66%에 그쳤다. 아이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이튠스 같은 서비스 부문,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 워치 등의 판매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패드 매출은 31% 폭증한 65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 48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에어팟 등 기타 제품 매출은 16.74%로 예상치 60억 달러보다 많은 64억 5천만 달러이었다. 정보기술이 5일 파월을 눌렀다. 미국 IT 기업 애플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일 대비 10.47% 급등한 425.04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애플 시가총액은 1조 8,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2일 사우디 타다울 증시에서 아람코 주식은 전날과 같은 33리 아래 거래돼 시가총액이 1조 7,600억 달러에 그쳤다. 두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희비가 갈렸다. 작년 12월 중순 아람코 상장 당시만 해도
아람코 시가총액 규모가 애플을 약 7천억 달러 앞섰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어떤 테크 기업보다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9일 보도했다. 시장조 사회사가 정리한 이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AI 스타트업 매수 기업들을 추적하고 있다. 인수 건수는 애플이 20건으로 1위, 구글이 14건, 마이크로소프트가 10건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애플의 기업 매수는 아이폰의 신기능을 개발하고 추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안면인식 기술 기업인 리얼페이스의 인수는 아이폰 X의 차별화 포인트가 된 페이스 아이디 기술 개발에 필수적이었다. 2017년의 샤젠과 같은 기타 인수건은 성장 분야인 애플, 뮤직 등 디지털 서비스 신장을 지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2분기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했으며 EPS는 97%나 증가했다. 모두 당사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성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 행태 변화 추세에서 아마존이 강력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을 가리킨다. 아마존 전자상거래 매출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고, 이는 1분기 기록한 25% 증가세의 2배에 가깝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들이 아마존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능력을 확충하면서 서드파티 매장 관련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순이익이 전자상거래 순이익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광고 사업 확충 등 해당 부문의 추가 성장세 가속을 기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 협상을 내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틱톡 철수 압력으로 인수가 불투명했던 상황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일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담을 가진 뒤 이날 성명을 내고 틱톡 모기업인 중국의 기업 바이트댄스와 협상을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틱톡 인수권을 갖게 될 예정이다. 또 다른 미국 기업과 공동 인수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틱톡 인수에 있어 미국 재무부 등 안보 심사를 완전하게 받을 것이며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줄곧 틱톡 퇴출 방침을 밝혀왔다. 모기업이 중국인 틱톡의 특성상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성향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를 견제하고 중국에 대한 강한 보복 조치를 통해 신경전을 치르려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틱톡은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나는 워렌 버핏이 그의 항공사 주식을 팔았을 때 그것이 업계에 대한 약세 전망이 정점이었다고 믿는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항공업계 전망이 점차 좋아졌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공포가 항공주와 관련된 지배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가 되었다. 여기서 우선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항공 승객들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사들은 그들의 비행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고 이것은 업계에 있어 희망적인 일이다. 그리고 항공사의 운항 편수가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 주식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항공주는 큰 폭의 폭락보다는 조금 하락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2020 회계연도의 경우 마이너스 20.1%의 순이익률로 840억 달러의 항공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1년간 순이익률 마이너스 2.6%로 손실 규모가 158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명히 회복은 점진적일 것이다. 업계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맞물려 항공주는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지난 5월 산유량이 큰 폭 줄었던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3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물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35달러 상승한 40.2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WTI는 이번 달에 2.5% 올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5월 미국의 산유량이 하루 평균 1천만 배럴로 전월보다 하루 평균 20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규모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수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향후 생산 증가에 대한 우려를 줄인 요인이다. 원유 시추 업체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내 운영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는 지난주보다 1개 줄어든 180개를 기록했다. 옥시덴탈은 인도네시아 국영 PT 포타미너에 아프리카와 중동의 에너지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했다. 포타미너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잠재적인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페르타미나는 가나,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의 석유 및 가스 지분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블룸버그 통신은 옥시덴탈이 중동 자산에 대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가나와 알제리 자산을 토탈 SA에 매각하려던 회사의 시도는 무산됐다.